공과를 고르실 때 어떤 게 좋은 공과냐보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12년 동안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교회의 목적하고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먼저 보는 게 공과 선정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역의 교육을 더하다 사교육입니다. 저희 사역자들의 고민을 듣고 교육학적으로 해결해보는 시간, 무릎팍 전도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또 한 분이 사연을 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읽어보고 어떤 대안이 있을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팍팍! 안녕하세요. 땡땡교회 유년부에 부임한 C 전도사입니다. 제가 작년 땡땡교회에 부임했을 당시엔 저희 유년부는 공과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설교에 이어지는 질문들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유년부는 아무래도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아 공과교재를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중에 여러 가지 교재들이 나와 있어 어떤 교재를 사용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사교육에서 좀 좋은 교재를 추천해 주세요. 네. 공과교재를 선정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공과가 너무 많기도 하고 각각의 특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뭘 선택해야 될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전도사님이 유년부 공과를 써야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년부의 경우에는 발달 특성상 활동이 잘 연계되어 있는 시중 공과를 사용하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희 중고등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설교 때 이제 끝나고 나서 질문을 쓴 거죠. 사실 설교를 1년 커리큘럼을 다 짜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 안에는 교육 과정이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공과를 만들 때 보통 한 단어만 만드는 게 아니라 12년 과정으로 이 친구가 점점 연령에 따라서 이 공과에 따라서 배워감에 따라 이런 목적을 이루고 이런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다. 커리큘럼을 짜는데 교육 과정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공과를 고르실 때 어떤 게 좋은 공과냐보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12년 동안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교회의 목적하고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먼저 보는 게 공과 선정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공과를 만드는 기관마다 본인들의 커리큘럼을 딱 짜놓거든요. 12년간의 이 커리큘럼을 짜놓는데 만약에 유년부 3년은 이 공과를 쓰고 초등부 3년은 이 공과를 쓰고 하게 되면은 이 기관들에서 치밀하게 만들어 놓은 이 커리큘럼, 이 교육 과정을 무시하고 또 거기서 원하는 그 교육 목표들을 이루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 효과가 좀 반감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리 좋은 공과가 있다 하더라도 공과를 채택할 때는 부서의 통일성에 맞게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 공과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 목적이 우리 교회 전 연령과 다 있다면은 그 공과를 조금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공과를 선택하는 게 맞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사역자에게 본인의 목회 철학, 우리 교회가 바라는 인재상, 교육 목적을 먼저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철학이 생애 주기별 교육 목표로 나누게 되겠죠. 영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12년짜리 교육 과정을 짤 수가 있어요. 그 부서는 그걸 가서 3년짜리 교육 목표를 세우게 될 거고, 사역자는 또 그 3년을 1년 단위로 잘라서 사역 계획서, 연간 교육 계획을 짜게 될 거고, 그런 다음에 매주 진행되는 레슨 플랜을 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안에 공과가 포함되는 것이지, 단순히 이번 한 해 어떤 공과를 쓰냐, 이거는 그냥 설교 후에 질문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과정 안에서의 교육 방법으로 도구로서 공과가 사용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좋은 공과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사역자가 바뀔 때마다 공과가 바뀌게 되거든요. 맞아요. 사역자의 판단에 따라서 그쵸. 이 공과가 좋겠다. 그럼 이 공과 쓰고 이 공과가 좋겠다 하면 또 공과를 바꾸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마다 또 교육 디렉터 목사님이 계시기도 하잖아요. 이 역할을 교육 디렉터 목사님께서 또 해주면 맞아요.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 게 한국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을 이렇게 잘 공유받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우리가 전도사나 이제 처음 부임한 사역자인데 이런 것들
것들을 뭐 주창해서 한 번에 통일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공과를 고를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적어도 유년부하고 초등부 같은 교재를 쓰고 중등부와 고등부 인접해 있는 연령들끼리는 뭐 동일한 공과를 사용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서가 먼저 모여서 서로 교육 목적을 공유하고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나만 이 공과를 고르는 게 아니라 함께 공과를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랑케나 박스에 따르면 문화적인 요소와 초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이 교육 목적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이 교육 목적에 따라서 교육 과정이 설계가 되고 그 밑으로 교육 방법과 실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과를 고르실 때 단순히 퀄리티나 어떤 게 재미있냐, 어떤 게 예쁘냐를 보고 고르시기보다는 교육 과정과 교육 방법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그리고 이 교육 방법과 교육 과정이 우리 교회와 어떻게 맞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공과를 고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과를 만드시는 분들도 단순히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교육 목적과 과정 이것들을 설계하는 것에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교회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다면은 그래도 좀 이런 요소가 들어있는 공과가 좋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네, 이 공과가 단순히 단권 한 책으로만 나온 공과도 있는 반면에 어떤 공과들은 이 공과를 주일에 사용하고 주중에 부모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공하는 공과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주일에 1시간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듣는 그런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매주 성경 말씀을 알고 그것에 실천할 수 있는 요소들까지 겸해진 공과가 있다면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과 연계도 할 수 네. 있고 다음 주에 왔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현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는 공과라면은 채택할 만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밑에 링크로 대표적인 공과들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서 12년 과정 그 커리큘럼들 한번 살펴보시고 서점에 가셔서 이런 가정들이랑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랑 어떻게 부합하시는지를 보신 다음에 고르시면은 충분히 좋은 공과 채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고민도 해결 팍팍! 네, 저희 고민들 너무나 많지만 이번이 또 이제 영상이 나가는 시기가 이제 한 5월 말쯤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뭐죠? 여름 수련회! 네, 이제 사역의 뭐랄까 중심,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사역이 가장 중요한 여름 수련회입니다. 근데 이게 준비하다 보면은 처음 사역하시는 분들 되게 막막하실 것 같아요. 정말 준비할 게 많거든요. 뭐 시간표도 짜야 되고 장소 선정해야 되고 예산안 만들어야 되고 선생님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공과 등등등 너무 많은데 이 사교육에서는 교육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여름 수련회 더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니까 우리 다음 사교육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교육에서 만나요.